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29강은 잘못 써서 독이 된 언어, 민주와 민주주의 제1편 미국 헌법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을 제정할 때 참고하고 모방한 미국 헌법에는 정작 민주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명사 행태의 데모크라시, 행용사 꼴의 데모크라틱 등의 단어이지요. 민주 혹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찾아서 미국 헌법 조항을 샅샅이 뒤져 보았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미국 헌법 원문을 찾아서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없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총 8번 나타납니다. 심지어 제119조에는 경제에도 민주를 붙여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운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부터 민주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항이지요. 대응되는 미국 헌법 1조는 입법권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입니다. 읽는 사람 모두가 무슨 뜻인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이해한다 해도 병명이면 100가지 의미와 뉘앙스를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민주라는 단어는 추상적 단어이니까요. 차라리 1조 1항을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라고 했다면 공화국이 무엇인지만 학교에서 배우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녀, 어리의 한국인이라고 말할 때 중심어는 소녀와 한국인이고 아름다움과 어리는 중심어를 수식하는 행용사이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할 때의 중심어는 공화국입니다. 민주야 수식어에 불과하지요. 민주 대신에 인민을 쓰는 나라도 많이 있지요. 설상가상으로 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중심어인 공화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행용사에 불과한 민주에 대한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와 공화, 데모크라시와 리퍼블릭의 차이와 특징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로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공화주의 시스템에서는 헌법이 그 권리를 보호하는 한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둘째, 공화주의의 특징으로서 공화주의에서는 국민 다수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정부라 할지라도 헌법이 천명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호하는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공화국에서는 다수 국민의 의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의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미국 헌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를 수식하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딱 주객이 전도되어 해석되지요. 민주라는 꼬리가 공화라는 머리를 도로 흔들고 있는 모양이니까요. 미국 헌법은 1787년 127일간의 토론과 산고 끝에 제정되었는데요.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서구 세계에서의 현대 문명의 시작을 미국 헌법의 제정에 두고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헌법 제정을 통하여 왕이 다스리지 않는 최초의 국가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에 민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수 군중에 의한 독재를 소수 권력자나 왕에 의한 독재만큼 우려하고 정오했기 때문입니다. 민주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헌법의 사상적 기초는 천부 인권론을 주창한 루소와 삼권 분립을 강조한 몽테스큐에입니다. 두 사람은 인류가 그동안 적용한 통치 시스템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소수의 귀족이 다스리는 귀족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제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나 늘 최상인 하나의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의 장점을 잘 조합하여 국가의 권력 구조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헌법은 공화국이 운영되는 권력 구조의 핵심을 일단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권 분립으로 보았고, 이 3권이 작동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의 장점들을 조합한 시스템에서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법권의 원칙으로는 민주제를, 행정권의 원칙으로는 군주제를, 사법권의 원칙으로는 귀족제를 채택한 것이지요. 우리 헌법 1조 2항이 미국 헌법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맹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787년 현재 서구 세계는 이미 계몽주의를 깼고 근대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 불가침의 권리로서 자유와 재산권 등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1인 독재자의 전횡과 부패만큼이나 대중에 의한 변덕과 타락 및 야만을 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1조 2항을 헌법에 명기해 놓으면 맥락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나라의 주인인 국민 다수의 의사라면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미국 민주주의의 절대 전제는 헌법을 포함한 법의 지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다수 대중의 직접적 참여나 혁명에 의해서 구현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권 중
민주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입법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애덤스는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원 의원의 부적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이상의 도덕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집단인 미국 국민 전체, 현재 3억 3천만 명 정도 되죠.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할 합법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으로서 부적격자다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놀랍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쇼킹하고 어리둥절한 가이드라인이지요. 이 논리의 핵심은 하원의 구성은 엄선이 아닌 표본 개념으로 뽑힌 의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은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유능하거나 더 도덕적이어서는 안 되고 평균 정도의 무식과 무지함, 탐욕과 충동성, 근시안성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일반 국민 대중이기 때문이지요. 입법권은 민주제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하원은 그때그때 부침하는 국민 여론을 대변하며 상원은 국익을 대변합니다. 상원으로 번역하는 세네이트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유래한 원로원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단어는 하원보다 상원에게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기 위해 쓰였지요. 한마디로 국가를 이끄는 엘리트로서 길잡이의 역할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조언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 여론은 생리적으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포퓰리즘 입법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무엇이 국익과 후손에 부합되는지를 상원이 판단하고 하원을 견제하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원의 임기는 하원의 임기인 2년보다 3배가 더 긴 6년입니다. 상원의 권한을 보면 하원이 발동한 탄핵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국가 주요 결정, 예를 들면 법관의 임명, 조약의 체결, 대사, 공사, 영사의 임명 등등에 대한 심사와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슬픈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상원처럼 국익을 수호하고 포퓰리즘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 의회에는 없지요. 양원제 국회가 아닌 하원으로만 된 단원제 국회이니까요. 법에 의한 지배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미국 헌법에서 가장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구성원인 법관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론으로부터 독립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야만 법치주의가 지켜지니까요. 사법권은 귀족제, 즉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입법권에서는 다수 민의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사법의 시비 판단은 반드시 민의와 사회적 정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냉정한 엘리트의 지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 헌법 3조 1항에는 good behavior라는 단어가 있는 바, 이 말은 설령 현직 법관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behavior,
행실만 문제없다면 해임되지 않는다라는 최고의 신분 보장을 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할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이 진하게 있었지요. 재판 관련인이 머리 깎으려고 대법원의 군의 이발소를 9번 이용했는데 출입 맹부에 8번을 면담자 권순일이라고 적었다지요. 희한하게도 관련 재판이 끝나고는 이 관련자의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는지 대법원의 군의 이발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 대법관 케이스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비하면 애교 섞인 어리광 수준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권 독립과 사법권 존엄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한 말을 보십시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부당 반려와 관련된 녹취록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 입법부의 청소부가 되겠다는 데야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행태를 가진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3만 불을 넘겼으니 유의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통령제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삼권 분립 속에서 소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과 여론의 질풍노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상원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지요. 또 다른 하나는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수호하는 최고의 도덕 집단인 사법부가 있어야 하는데 앞에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사법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와 여론의 머슴으로 자신을 객화시키지요. 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가들이 미국 헌법을 모방 참조하여 정부 행태를 구성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한 주요 이유입니다. 미국과 한국 헌법의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빼박 증거는 양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 즉 대통령이 보존하고 수호해야 할 목적물, 대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서로 확연히 다릅니다.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이 보존, 보호, 수호해야 하는 대상은 딱 하나, 헌법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5개입니다. 추상적인 언어의 향연 속에서 정신분열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무엇이 국가와 국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또 평화적 통일은 무엇인지 대통령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추상어가 선서문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헌법의 행간을 자세히 보시면 대통령에게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이지만 그 법률이 헌법과 부여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다. 즉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라는 의무만 있지 헌법의 수호자, 최후 방어자로서의 지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 헌법에 민주,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입니다. 행정권은 군주제의 장점을, 사법권은 귀족제의 장점을, 입법권은 민주제의 장점만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설계안이었기 때문이지요. 즉, 민주제는 3권 중의 하나인 입법권의 운영 원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민주라는 단어를 헌법에 명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를 한 문장으로 기술하면 무엇이겠느냐인데요. 한마디로 법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에 의하지 않는 지배는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중, 대중에 의한 지배입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 분립이며 가장 중요한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는 입법권이고 가장 넓은 권한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권이고 가장 고귀한 권한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이 행사하는 사법권이라는 것입니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인 김재동 씨가 8월 27일 김해 봉하마을에서의 토크 콘서트 중 헌법과 관련된 말을 했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헌법 제1조 2항이 문제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빠져있는 조항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있으니 삼권 분립, 공화국, 법에 의한 지배는 오간데 없이 오직 주권자로서 전지전능한 국민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재동 씨 버전의 민주주의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판도라 박스가 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김재동 씨 버전의 주장에 대해 돌 김용옥이 얼씨구 맞는 말이야 라고 맞장구를 쳐주고 가수 이효리와 배우 정우성이 좋아요를 클릭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국민 중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머릿속에 하나의 신념으로서 그릇된 민주주의가 각인되어 버리는 점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리 되면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소화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판도라 박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